문학이 삶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문학박사 손박사입니다. 이게 뭐죠? 네, 이거 머나미 볼펜인데요. 이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오늘은 숫자와 또라이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숫자와 또라이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머나미 볼펜의 153이라는 이 숫자는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왔다라는 원대에서 유래된 153인데 사람들은 묘하게 숫자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글을 창제하고 세종대왕께서 서문에 글자를 108글자로 그렇게 맞춰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108번뇌라는 그 숫자와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고 왠지 똑똑해 보이고 왠지 정확해 보이고 상징적이고 이렇게 느끼는 특징 때문에 또라이의 성향을 가진 분, 또라이로 해서 제가 말하는 또라이는 나쁜 또라이가 아니에요.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남에게 이해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불안한 경계성 장애를 가지게 되고 또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숫자로 뭔가를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몇 년도, 1995년도, 2015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로 뭔가를 세지 못해서 숫자로 계산을 못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반대로 어떤 말을 표현하지 못해서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죽는 사람은 많잖아요. 따라서 숫자 표현으로 숫자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게, 조금이라도 덜 답답하게 고구마가 얹혀 있는 듯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들과 대화 방식에서 숫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생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 자폐는 아닌데 어떤 경계성 장애를 앓고 마음의 부담감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살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이 두 명의 사례를 본다면 숫자로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숫자에는 그 아이가 최초로 상처받게 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떤 아이가 자기는 2000년도에 9월 1일 오후 2시에 유치원에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다리를 묶고 달리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날 엄마가 늦둥이 자기 동생을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운동장으로 올 수 없다는 그 기막힌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엄마가 오지 않아서 자기가 상처받게 된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갑갑한 답답함이 마음에 쌓여서 이 아이의 모든 일상생활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답답한 억울함, 수치스러움, 분노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엄마가 병원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못 왔는데 그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꾸 앞으로 나와서 다리를 묶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나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6살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오지 않아서 나는 게임을 엄마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모든 어머니가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얘가 그냥 이유 없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계속 다그쳐요. 계속 나와서 게임 참여하지 않는다고 혼을 내니까 이 아이는 그때에 이런 상황을 말로 표현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게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도 자기의 말을 자세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들을 조합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박도박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런저런 실마리를 풀어가는 도중에 이 아이가 몇 월 며칠 9월 1일 오후 2시에 엄마가 오지 않아서 선생님은 나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고 억압하고 화를 냈다. 나는 이거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분했다. 그래서 이 애는 조그만 상황에서도 억울하고 분하다, 짜증나다, 화가 난다, 이 표현을 자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을 하고 충분히 위로받고 난 이후에 아이의 상황은 아주 급속도로 좋아진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두 번째 사례는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꾸 어떤 아이가 자기를 억압하고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한대요.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 너무 일상생활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손끝이 떨리고 눈도 깜빡거리고 어깨에 있던 틱도 약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야기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에게 요구르트 뚜껑을 자기가 따지 않았고 요구르트를 바닥에 쏟지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 요구르트 뚜껑을 따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왜 땄느냐고 계속 혼을 내더래요. 그래서 내가 요구르트 뚜껑을 따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땄으면 땄다고 사실대로 말하라, 쏟으면 쏟았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계속 다그쳐서 너무 억울해서 안 했다라는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눈을 꼭꼭 이렇게 눌렀대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참기 위해서 꼭꼭 눌렀는데, 친구들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워서 꼭꼭 눌렀는데, 그 유치원 뚱뚱한 선생님은 억지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눈물을 흘려서 너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마라 라고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 다그쳤을 때, 얘는 내가 쏟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 울려고 눈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우는 게 창피스러워서 울지 않으려고 누르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두려웠고, 초등학교 사춘기 때에 억울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 유치원 선생님을 닮은 사람만 봐도 화가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자면 딱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에게 그 답답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 감정을 가르쳐야겠고, 우리 스스로도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백석 시에는 슬프고 괴롭고 고달프고 무섭고 두려운 감정 표현이 엄청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읽기만 해도 시를 읽는 독자는 치유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백석 시의 석양이라는 시를 보면 영감님들이 밤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화자는 이 영감님들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르는 영감님들이 거리에 떼지어 지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두려워서 그 영감님들의 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감은 말상을 하였다, 한 영감은 쪽제비상을 하였다, 또 한 영감은 개발코를 하였다, 한 영감은 안장코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를 짐승처럼 표현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님들이 쇠리쇠리한 북한말을 하면서 지나갔다, 사나운 짐승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쇠리쇠리하다, 사람이 말하는 모양새를 쇠리쇠리하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약간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어떤 사람은 온순이같이 생겼더라, 어떤 여자는 여우처럼 생겼더라, 어떤 여자는 늑대처럼 사납더라, 어떤 여자는 말을 쇠리쇠리 잘하더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를 말로 쿵쾅쿵쾅 밟더라 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할 수만 있어도 숫자로 있어 보이게 숫자로 한정 지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로 표현하지 말고 어떤 감정을 이렇게 동물이나 그리고 흉내내는 말로 표현을 함으로써 내 감정에 어떤 또라이적인 그리고 경계성 장애를 좀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조금만 좋으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